순종의 서거 인사한일 첫째 줄.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계열 단체, 천도교, 조선과학연구회 밑줄 긋습니다. 이거 고등학생들입니다. 이게 조선과학연구회 고등학생 단체들이 만세 시운동을 추진합니다. 일제에 발각됐고 이걸 기획한 인물이 권오설이라는 인물이에요. 7급에 나오는 인물인데 우리 9급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총 기획하고 실천했던 인물이 권오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권오설 등이 검거되면서 결과적으로 60만 세 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학생들이 항일 민족운동의 구심제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이 대중적 차원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했다는 거 연대의 밑줄 씁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연대하기 시작했다. 주도단체, 중앙고등보통학교, 원래 서울의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전문학교 학생들, 사회주의 계열들이,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청년 학생의 자각의 계획이 됐고, 나아가 신간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신간의 밑줄 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신간의 결정 계기가 됐다. 경문갑니다. 경문. 사료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연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만세, 조선 독립만세. 일본 제국주의 타도. 토지는 농민에게. 토지 다 뺏겼죠, 우리. 8시간 노동제. 우리가 16시간씩 근무했다. 16시간 근무. 8시간 노동제. 우리 교육은 우리들 손해하자, 일본인들보다. 우리 지금 이제 8시간 노동 하죠, 그죠? 초과수당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난리가 나겠죠, 노조에서. 이게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8시간 노동제, 우리가 사회고용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사회주의로 들어온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빨갱이로 오인하는 수가 있는데 저 빨갱이가 아니에요. 가끔. 선생님 사회주의자 하세요. 그리고 뭔 소리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 나이 먹도록 교육받고 자란 사람인데 무슨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체, 자본주의 민주국가체에서 행했던 제도들 상당수 부분은 사회주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치사선택에 쓴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8시간 노동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보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병원 갔을 때 요즘 이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그래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직장 보험인지,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보험인지 알아서 다 체크해 주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썼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용에다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좋은데 쓰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사회주의 운동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특히 60만 세 운동에서 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였죠? 요거 봐요, 요거. 적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간의 결성인데요. 신간의 결성에 가기 전에 페이지 넘겼다가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신간의 결성 전에 위에 볼게요. 페이지 넘겨 200페이지 갑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두 계열 우리가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200페이지하고 200페이지 박스에 민족주의 계열, 우익, 우파, 자치론, 타협론, 기회주의, 계량주의, 실력 양성론을 주장한 사람. 이강수, 김성수, 송진우, 채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일 민족사전에 등재되신 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강수, 김성수, 송진우. 다 이 사람은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고 다 부잣집 아들내미들입니다. 네, 다 사회주의 계열, 아니 전부 다 친일 성향을 띄었던 민족주의 계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파, 반자치론, 자치론을 반대, 비타협적, 선독립, 절대독립, 신서구, 안재홍, 권동진. 자, 그러면 봐. 위에 있는 우파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적으면 돼요. 대신에 좌파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일본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주의 계열의 좌파. 그 민족주의 우파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해요.
타협적, 비타협적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간의 자체가 뭐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자거든요. 신간의 구성 요소가 이겁니다. 그러면 B자가 아닐 B자니까 위에 있는 자치론을 주장했던 이강수, 김성수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간의 가장 대표적인 강령이 있어. 제일 밑에 봐봐. 신간의 제일 밑에 보면 어딨어? 우리는 기회주의자 일체에 배경한다고 그랬지. 신간의 강령이가 기회주의자는 일체에 배경한다고 나와 있잖아. 다르게 표현하면 김성수, 송진우, 그 다음에 누구 있어? 채린, 이런 사람들. 뭐라고 내 손에 잡히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연합체다. 그래서 이걸 유일당 성격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일당 성격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강령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을 비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외울 수도 있어요. 비타민 플러스 사회주의자. 줄여가지고 비타민 플러스 사회주의자. 강령이 기회주의 일체를 배격하겠다. 너희들 내 손에 잡혀봐.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주의자. 조선공산당. 무정부주의. 정부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즉 아나키즘이죠. 아나키즘. 네, 아나키즘. 일명 아나키스트라고 하겠지. 얘들. 대표님들. 남쪽에 빨갱이 박헌영, 북쪽에 빨갱이 김일성, 독립운동가 빨갱이 김원봉, 이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봐야 되겠죠. 자, 신간회가 만들기 전에 먼저 선제 조건이 조선민흥회와 정오의 선언입니다. 자, 조선민흥회 갑니다. 26년 7월. 조선불산 장려계열의 민족주의자와 일부 사회주의가 서울 청년회가 만든 게 조선민흥회. 그러니까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좌우가 손을 잡았다는 것. 정오의 선언 갑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 세력과 협동을 주장했던 거. 이건 뭐냐면, 봐봐요. 이거 봐보세요. 구체적으로. 일본에 유학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때는 부잣집 아들님들이 주로 많이 가요. 그때 처음 가가지고 사회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처음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 이렇게 접하게 딱 받아들였다, 수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일본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에 기구가 가게 됐어요. 기구가 갔는데 얘들이 보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니,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자들끼리,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따로따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먼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를 할 건지, 민족주의를 할 건지, 그때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정오의 선언이에요. 즉, 우리는 사회주의자지만, 민족주의자 손을 잡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기국에 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정 또는 허락 이런 류의 형태의 액션을 취하는 게 정오의 선언이에요. 우리 손 잡아도 될 것 같아. 같이 일단 잡아봐. 우리 인정해 줄게. 허락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정오의 선언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만든 게 뭐라고? 신간회. 그래서 조선민흥회 정오의 선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오의 선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기출 사료예요.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성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명히 사용할 것입니다. 이건 한 번 읽어도 되지도 않아요. 계속 읽어보셔야 되고 또 기출이든 모의고도 계속 풀어보셔야 많이 우리 풀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간회 창기 가봅니다. 신간회 연도 암기는 기본입니다. 27년에 만들었던 게 몇 년에 끝나나요 이게? 1931년에 끝납니다. 이건 공개된 건가요? 비공개된 조직인가요? 네. 총독부 신고된 공개된 조직이에요. 네. 총독부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시민회는 뭐야?
비밀 조직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31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응? 응? 총독부한테? 그렇게 하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딱 함정이 빠져 들어오는 거야. 딱 걸려들었어. 그렇게 하면 출제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 총독부의 탄압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코민테른의 명령. 소련이 사회주의국가를 만들었잖아. 사회주의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다가 여러 나라에게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누가? 볼셰비키 애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든 그 원래 무슨 정당이 있잖아. 그걸 볼셰비키라고 그래. 소련을 창당했던 그 공산국가의 첫 번째 그 당이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이거 갖다가.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다고. 볼셰비키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사회주의 국가의 당명이야. 우리나라에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하듯이 당명이에요. 볼셰비키에서 코민테른을 만들었어요.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영어로. 커뮤니티 인터내셔널. 위에 가면 우리나라로 오면 국제공산당. 이거 볼셰비키 혁명 성공을 한 다음에 코민테른을 갖다가 만들어서 각 주변 나라들에게 보급시켰다.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너희들도 한번 만들어봐. 그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신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민테른을 살펴봤더니 얘들은 오리지널 빨갱이가 아닌 거야. 섞여 있어. 비타민이 섞여 있어. 비타민 민주주의 섞여 있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명령이 떨어져서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을 만든 코민테른 명에 따라서 신간에 31년에 자동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 손댄 거 아닙니다. 절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죠? 풀이들었던 볼셰비키가 뭔지 코민테른이 뭔지 설명 다 드렸으니까. 회장, 우익측 이상제, 부회장의 자에게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뭐 이상제 홍명희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홍명희는 그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임꺽정을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홍명희의 후손들 전부 다 사회주의자로서 이렇게 얼북을 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됐죠, 다. 그 다음에 신간회란 이런 단어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신간, 출고, 목. 고목에서 세 가지가 돋는다는 단어에서 그 명칭을 차용해서 썼다. 신간회. 즉 우리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가 돋는다는 뜻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활동, 강연회, 연설회, 노동, 농민운동, 지원, 청년, 여성, 형평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활동, 강조학생 항의운동 적극 지원, 조사단 파견, 별표, 빈출. 조사단이 파견됐지 신간회가 주도했다는 단어는 X 적었나? 옆에가 적습니다. 신간회가 강조학생 운동을 주도했다. X입니다. 조사단을 파견해서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벌어진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산 하전민 학살 사건, 단천 산림조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비율. 우리 지금 최저임금제 지금 익숙하지 않나요? 뭐 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이 뭐 9천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봐봐 27년 얘기잖아요. 그럼 엄청난 이런 시기에 이걸 주장했어요. 최저임금제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해체. 코민테른 밑줄 긋습니다. 코민테른의 지시입니다. 태제라고 합니다. 구성 신소구, 안재홍, 이상제 등이 강령. 우리는 정치적 경제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계를 공고한다. 우리는 기회주의 일치 배격하게 된다. 네, 답은 3번에 동그랗게 3번에 체크하시면 돼요. 네, 기회주의 일치 배격한다. 그 다음에 신간의 자매단체를 살짝 적어보겠습니다. 네. 근우회. 여긴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 했던 여성들이 주로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근우회입니다.
근우해. 같은 연도입니다. 김한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 이하에도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초대 이하에도 총장을 역임했는데 훗날 친일 상황이 발각되면서 우리 역사에 사라졌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사기를 받을 정도면 여성이 아주 문명화 된 연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국영도 못한 여성들이 99.9%인데 엄청난 학력을 가진 인물인데도 친일로 갔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대를 졸업했던 사람들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 게 김한란이에요. 여석사에 맨날 이대 총장 김한란 나오니까. 또 일부 요즘 책은 김한란 아예 삭제시켜서 귀찮다고. 혹시라도 집어서는 집어넣어놨으면 김한란 정도 알자. 신간의 자매단체, 근우라고 하는 잡지책에 근우는 잡지책을 발간했다 보시면 돼요. 근우의 창립, 요게 기출이죠. 작년 기출이죠. 재작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의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 자매들아, 밑줄 조선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근우의 창립 시점, 이거 던져주고 물어봤어요. 근우입니다. 쭉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강조학생운동 하기 전에 오른쪽에 형평사부터 순서가 형평사부터 갑시다. 오른쪽에 213쪽 갑니다. 213쪽에 형평사부터 먼저 가자고요. 순서가 23년 형평운동이란 20년대 천민계급 특히 백정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운동을 얘기합니다. 형평이란 이거예요. 봐봐. 예전에 시육점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고기를 한 근 주세요. 그러면 고기 보통 600g이거든요. 우리나라 요즘에 한산에 보면 계량으로. 그러면 600g이 한 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고기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갈고리 딱 걸었어. 이쪽에 저울 추가해 있어. 그럼 이렇게 중간에 시육점에 딱 잡아. 딱 잡으면 이게 균형 잡으면 이렇게 한 근이 되는 거야. 왜? 여기 한 돈과 고기가 걸려있을 때 딱 같은 키로수가 되면 이렇게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형평을 맞췄다는 거야. 이 형평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 세력과 그 다음에 소대지를 잡아 생활을 영위했던 백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자라는 게 이게 형평에서 자기들 직업에서 나오는 단어들 용어가 그들 형평사 운동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전자거울에서 어떻게 거기 출장 어떻게 한 근 주세요. 600g 대충 주인 아저씨가 딱 잘랐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좀 초과되었어요. 좀 부족해. 딱 우리 해결하잖아요. 그런 방식. 예전에는 거울이에요. 쉽게.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갑니다. 갑오개혁으로 이미 신분제가 철폐됐음에도 우리 사회 저변 아직도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전개 갑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크게 동그라칩니다. 진주입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진주가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경상남도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서부 지역의 진주 지역이거든요. 이학찬 등 백정들이 중심으로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천민 신분이던 불황민들이 수평사를 조직하여 수평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형평운동은 일본의 수평운동 영향을 받았다. 살짝 밑줄 긋습니다. 수평사 적습니다. 밑줄을 씁니다. 이 9급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7급에서 주로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형평사라는 게 수평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언론과 사회주의 계열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국적인 조직을 창장하여 형평사 전 조선대가 개최됐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이 오래되다 보니 내부 심화가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대립이 심화, 급진파는 계급투쟁, 원군파는 신분해방을 목적되었고 결국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경제적 이익단체로 변질되었다. 대동사도 들어갔습니다. 네. 항상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호적에서 백정신분 표시를 삭제, 백정자녀 학교교육 입학 허용. 터진 게 이거였어요.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초등학교 가면 담임선생 이름 확인하죠. 이름하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싶은 거죠. 한 학기 동안 계속 봐야 되니까. 홍길동, 네, 이길동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야. 부르다가
그 출석부 제일 뒤에 도장에 이렇게 도한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빨간색 도장이. 한자로 도한. 이렇게 이길동 이렇게 적어놨다고. 네, 아버지가 도한이시네? 친구들 사이에는 전부 다 도한인지 양반인지 다 모르는 거예요. 같은 복장, 거의 비슷한 복장을 하고 오니까. 니네 아버지가 백정이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신분제 사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대에서 얘들을 왕따 놓는 거야. 신분 낮으냐고 놀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학교를 못 가잖아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야. 얘 학교를 못 가잖아요. 자, 터져나온 사건 첫 번째가 뭐야? 학교에서 터져나왔어. 그 다음 터져나온 데가 이제 우리 남성들 이발소. 나는 백정이 오는 이발소는 가지 않겠다고 주인 아저씨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 아저씨는 어떻게 백정보다는 양반 아저씨들 온 게 훨씬 더 수익이 좋거든. 밖에다 적어놓은 거지. 백정 들어오지 마세요. 또 있어요. 목욕탕. 지금이야 뭐 집에 전부 다 뭐 샤워 시설이 있어서 전부 다 굳이 목욕탕을 안 가도 되겠습니다만 목욕탕. 여기서 또 전부 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학교, 이발소, 목욕탕. 여기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백정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교회, 자유, 평등, 박애, 사랑 주장하신 분들이, 양반네들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얘들을 같이 볼 수 없다. 보통 예배가 주일날 보통 10시, 11시 보통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신도수가 많으면 뭐 11시, 12시, 뭐 2시, 4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얘들하고 같이 예배 시간을 같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얘들이 양반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대폭발.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종교였거든요. 사랑, 자유, 평등, 박애 막 이런 거 주장하는 데인데 그런 신분에 관계없이 교회 가서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폭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주 옥봉동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진주의 옥봉동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이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강주학생운동도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모든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일본계 학생들과 조선의 학생들이 섞여서 다니는 학교 모두 터져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대우가 다른 것들. 선생님들이 조선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겠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 일본인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당연히 그때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봐야 되겠죠. 네. 자, 취지문 보겠습니다. 사료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아동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지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어떠한 지위와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가.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아동의 근무라고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비하, 고천하게 굴한 자를 누구였던가? 그것은 아동의 백정이 아니었던가? 사료는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형평사운동 포스터 한번 봐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에도 이미 나왔고요. 또 한능금에도 이미 기출됐습니다. 한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페이지. 형평 이런 식으로 썼어요. 형평. 예. 오른쪽에 진주시 옥봉이 그 당시 교회 모습입니다. 예. 지금은 진주시 옥봉동이 됐겠죠. 옥봉동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조선일보 문자보급, 동아일보 분하로드 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 30년 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베를린 올림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송기정이 일장기를 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 신문에 나올 때 일장기를 착지하고 네, 금메달을 땄던 소식을 전해서 훗날 동아일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조선 강습회 수양통은 아까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요? 네. 안창호 선생이 만든 흥사단의 한국 지부이다. 오른쪽에 분하로드 운동 포스터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에 송기정의 일제 강점기에 베를린 올림픽 참석해서 금메달 땄던 모습들.
이렇게 일장기를 달고 시상식에 올랐는데 동아일보에 신문에 나올 때는 일장기에 사라졌던 내용들, 그 동아일보에 책임을 물어서 이 연도를 물어볼 겁니다. 36년. 그럼 일장기 말소 사건과 가장 가까운 사건은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36년 연도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거 하나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으로 한번 갈까요? 자,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이제? 대충 됐으니까, 그죠?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서 만든 거니까. 쏘리. 강조 학생 빠졌다. 쏘리. 말 잘했어요. 그냥 넘어갈 뻔했어. 쏘리. 다시 212쪽. 날로 먹으려고 그랬네, 선생님이. 익혀 먹어야 되는데, 날로 먹으려고 그랬어. 강조 학생 운동합니다. 별건 없어요. 자, 배경. 통학열차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전라도 나주, 오늘 나주 시해가 되겠고요. 원래 이제 강주광역시가 이렇게 있겠죠. 이제 고등학생들이요, 나주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강주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기차 통학을 했어요. 고등학생들 기차 통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인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일본인들이 우리 여학생을 성희롱한 거야. 근데 마치 거기 사촌 형제가 있어서 그 남자애가 자기 사촌 누이를 갖다 희롱하는 거 가만히 볼 수 없었겠지. 정의의 돌쇠 노릇을 해야 되겠지. 감히 네가 우리 누나를 자식 어디 희롱하고 있어. 한 방 붙은 거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체포가 됐겠지. 조서를 꾸미고 일본인 학생들 다 석방되고 우리 애들만 전부 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아직까지 잡혀있는, 수감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출석부도 불렀겠지. 홍길동, 예길동 그랬는데 막 빠져있는 거야. 왜 안 오냐 얘들 그랬더니 선생님 실은 그게 말이죠. 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요. 통학버스에 기차에서 한 번 붙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소식이 학교에 전체 퍼졌고 그 옆에 학교에 다 전체 퍼졌어요. 그 학교가 오늘날에 강주 제1고등학교, 야구를 제일 잘하고 제일 명문 고등학교랍니다. 강주 제1고등학교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강주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때 신간에서 조사단이 파견됐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신간의 전국 지부에 이게 통지가 됐어요. 이걸 계기로 어떻게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똑같아. 형평성도 거의 비슷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체로 다 퍼졌어요. 왜? 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왜? 같은 일본계와 우리가 같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이해심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도 트윗 잡아 싸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일어난 게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다 아셨죠? 이제 충분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전개 부분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는 파견했던 거라는 칩니다. 파견. 주도했다가 아닙니다. 파견됐습니다. 의의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학생 수도로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국의 학생 약 54,000여 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경문가입니다. 이게 사료로 나오겠죠. 학생 대중여 걸기하라. 근거된 학생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식민지 교육제를 철폐하라. 용감한 학생 대중여 체육까지 우리의 모습을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걸기하라. 전사여 힘차게 싸워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해 가셨죠? 사료는 여러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어리운동도 해야 되겠네, 하는 김에. 천도교회. 천도교는 어떤 종교가 천도교로 바뀌었나요? 그렇지. 앞에 동학 적고 천도교 이렇게 하살표 하시면 돼요. 동학. 네. 이렇게 하살하시면 돼요. 천도가 되겠죠, 이렇게. 방정한 조초로가 중심이 된 어리련 영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소년운동, 신문사 등이 모여 도의한 결과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로 5월 1일 어린이 날 또는 소년일로 정하고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포하였다. 24년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61년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했다. 요거 2년 전 기출이에요. 2년 전 경찰 기출 같은데, 내 느낌이 지금 현재 기억에. 아마 뒤에 기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풀어보세요. 5월 1일, 5월 5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수험생들을 아마 골탕 먹였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색동에서 중심이 돼서 만든 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색동에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조초로 보이스카우트, 조선소년군을 창설했다는 것. 뭐 여기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했던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해산,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에서 해산. 오른쪽 어린이날에 대한 선전문봅니다. 어린이에게 헛말을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4조,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6번, 나쁜 구경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동물에 해보려 해도 모르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장과 시내벌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 하여 주십시오. 꼬맹이들 되게 조기에 조언시켰던 것들 아마 비꼬는 것 같습니다. 예, 최초 어린이날 선전문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216쪽으로 갈게요. 좀 지우고요.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큰 틀에 공부해야 할 게 있고 그다음에 작은 틀에서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아까 봤던 어린이날 같은 경우 또 5월 1일로 갔다 5월 5일로 가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 못하면 시험장 가면 시간 다 소비하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큰 그림도 잡으시고 작은 그림도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216쪽 민족문화수운동. 자, 일제 한국사 애국가입니다.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원래 이 부분은 원래 7급 전형이었어요. 근데 5년 전부터는 우리 9급 전형으로 왔어요. 오케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기출도 많이 떴고요. 타율성. 일본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한국사는 에세이 간세부에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 임나 일본보설. 요즘에는 임나 일본보설을 일본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가짜니까요. 임나,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섬진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섬진강 주변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일정 기간 통치했다는 거야. 임나, 맡을 임자야. 맡길 임자야, 맡길 임자. 그러니까 우리 백제와 신라 애들이 일본에게 맡겨 통치하게 만들 때 이걸 임나 일본보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커다란 배를 만들 능력이 안 되고 커다란 배에다가 많은 군사를 싣고 이동해야 돼요. 그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일본은 7세기 가야 중앙집권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중앙집권국가 뭐예요? 왕이 군사를 통제하고 모아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들이 임나 일본보설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아니 4세기 지네들이 신라 땅 일부, 백제 땅 일부를 통치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우리가 맞아요. 박수 쳐줄까요? 말 안 되는 거죠. 역사적 관점으로도 맞지 않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성론. 우리나라는 우리가 반도국가로 얘기하잖아요. 1, 2, 3. 3면에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를 우리 반도국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도국가는 이쪽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반도성이야, 반도성론이야. 그러면. 우리를 비꼬게 한 방법. 우리가 주체성, 자주성이 없다고 비꼬는 내용 중 하나가 반도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론 갑니다. 한국사의 내적 발전이 고대사에 대한 게 정체되었다. 봉건사의 결여론, 정체성론 갑니다. 우리 봐보시죠. 나라 발전사에 보시면 고대국가, 그죠? 그 다음에 중세국가, 근세국가, 근현대국가 이렇게 우리 책을 표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지금 현재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대 국가의 단계에서 딱 수습되어 있다는 거야. 스톱! 이게 없다고 본다는 거야. 이게 우리 어느 나라예요? 고려 왕건 나라잖아요. 이거 없다고 본다는 거야, 일본애들이. 우리 역사를 완전히 애고가 있는 것. 우리나라의 정체성론을 얘기하고 있다.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막 왜곡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나 일본부 설이니 정체성 논이니 봉건사의 결연을 주장했다. 무슨 얘기예요? 고려라는 나라는 뭐야? 봉건사회잖아요. 봉건사회 결연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봉건사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봉건사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예요? 몰라요.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생산의 주체가 주인이 아니라 사대부 양반들이 아니라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본 애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발전사를 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거 없다고 얘기해요. 니네는 이거 없잖아. 그 우리 사회를 나라 발전사의 중세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애들이 부정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힘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일본은 전부 다 우리의 문물을 가져 쓴 애들인데 우리 문을 다 받아들이는 애들인데 버릇없는 애들이잖아요. 갖다 쓸 때는 언제 하고 남 모르게 하고 딱 입 닦아버리는 거잖아요. 당파성론 갑니다. 이건 기가 막힙니다. 한국사의 오랜 당파 싸움은 분열성이 강한 민족성에 기여한다. 이게 일본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색 당파라고 하는 거예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요즘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당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붕당이라고 합니다. 역사책에서 당파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왜? 이건 일본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이유는 원어를 쓰기 때문에 사색 당파로 쓰는 것 뿐이야. 오케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뭘 쓴다? 당파 대신에 붕당. 정당이 색깔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국가에서, 그죠? 좌파, 우파, 뭐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예, 사색 당파. 너희 나라는 붕당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요거 때문에 망했다. 망한 나라가 500년 가나? 그렇잖아. 나라가 500년 갔잖아. 그 붕당 싸움에 망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잖아. 그지? 예. 이해 가셨죠? 일본 애들 비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주도단체 갑니다. 조선사 편수회, 두 번째 그 밑줄 긋습니다.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 역사, 즉, 밑에, 오른쪽에 조선사 밑줄 겁니다. 조선사. 오른쪽 끝에 조선사.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우리 역사를 애곡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0년에 청구학회를 조직하여 일제 식민사관의 보급에 주로 청구학회를 주었습니다. 청구학회. 예. 청구학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애곡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합니다. 밑에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화, 이거 7금령에 하지 마세요. 책에 편제성 들어가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맹화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생님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맹화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넘기셔도 됩니다. 오른쪽 한국사 바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연구 좀 지우겠습니다. 한국사 연구. 되게 쉬워요. 시험대가 가장 많이 틀려요, 수험생들이. 예.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쪽이 이제 문화사예요. 문화사도 하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책과 저자와 그 내용을 뭘 강조했는지 되게 물어봐요, 많이. 역사시험 중에 20문제 중에 꼭 책을 하나씩 꼭 나와요.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 맞기 위해서. 민족주의사가 갑니다. 박은식 갑니다. 박은식. 호는 배감 또는 태백강로. 태백강로는 태백은 조선을 지칭하고 미칠 광자고 노예 노자예요. 태백의 미친 노예라는 뜻이에요. 미친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죠? 내가 해방된 나라의 백성이라면 또라이 노비여도 상관없다. 아주 하층에 해당되는 민이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를 호를 잡았어요. 되게 멋진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강로라는 호가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태백강로. 태백은 우리 조선을 지칭하고 강로는 미친 노예라는 거잖아요. 네.
해방의 어떤 뜻을 잘 품고 있습니다. 한국 통사. 빈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통사. 자, 통사에서 봐봐요. 이 통사가 있고, 지금 박은식이 쓴 통사는 조금 다르죠. 그렇지. 아플 통자, 고통스러울 통자예요. 여기는 통할 통자예요. 봐. 우리 역사는 A부터 Z까지 있다면 처음부터 그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어느 부분이에요. 뭐 D부터 E면 D 이 정도까지 쓰는 거예요. 아픈 어느 한 지점 콕 집어 쓰는 걸 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돼야 된다고. 통사 막 통치를 외우면 안 돼. 박은식 형통사가 당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인가요? 조선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그 시기를 아픈 역사를 적었다. 고통스러울 통자를 적었다. 아플 통자를 적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서문에. 신이 존재하여 불멸하면 형은 때맞추어 부활한다. 신이 존재하여 불멸하면 형은 때맞추어 부활한다. 이런 뜻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의역해봅니다. 이렇게. 이걸 의역해보자고 이렇게. 봐.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나라의 형태라고. 근데 이 조그마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걸 확 먹어버렸다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역사는 정신이다. 봐. 이 얘기를 와가지고 군합발로 막 짓밟고 있어. 우리나라, 우리 영토에 와가지고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이 막 짓밟고 있다고. 근데 역사는 군합발로 밟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땅은 밟을 수 있겠지, 밟을 수 있겠지. 왜? 여기는 우리 어디에 있어? 마음 또는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아무리 군합발로 한반도 땅을 밟아도 우리 역사마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 좀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멋진 말을 썼잖아.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정신이다. 멋지잖아.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딨어. 왜?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6.25 구신론. 6.25 구신론. 민중이 중심이 되는 6.25 개혁, 포교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명학과 실천을 강조하며 배우기 위한 6.25를 개혁하자. 자, 6.25 구신론 가볼게요. 6.25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졸리시죠? 6.25는 종교인가요? 기독교, 불교, 유교 할 때 6.25는 종교인가요? 자, 졸리신 분, 자, 뒤로 볼게요. 6.25가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정신 좀 차려봐. 틀려도 괜찮아. 대답해봐. 6.25는 종교예요? 종교 아니에요? I don't know? 뒤로 가면 돼. 종교예요? 모르겠다고? 저기 군대 다녀왔어요? 훈련에서 종교활동 했어요? 어디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6.25 뭐 있었어요? 건물? 없었죠? 성당 가봤고, 교회 가봤고, 불당 가봤고, 그죠? 없잖아요. 교조적 성격이라 불러요. 종교 아닌 것이 종교인 척 한다는 뜻이에요. 6.25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 척해. 이걸 교조적 성격이라 불러요.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인 척 한다. 이걸 교조적 성격이라 불러요. 봐요. 6.25 볼게요. 이 6.25가 되게 뭐랄까요. 사라질 위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명 청나라 말기
대학자 깡유이가 주장하는 사상을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 변법 자강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얘들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일본처럼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변법 자강이란 원래 청나라에 주장한 게 뭐죠? 중체서역론 있잖아요. 중국의 성리학이 서양의 이데올로기가 뒤질 게 없다는 거야. 서양에 쓰는 용, 무기를 쓸만하더라. 앞에 있는 점 겪어보니까 얘들만 갖다 쓰다가 했던 게 중체서역론이에요. 근데 일본은 메이시를 통해서 완전 바꿔버렸어. 뭘? 사상 플러스 기술을 전부 다 일본으로 수용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야. 청나라도 이거 하자고 하는 거야. 청나라에서 깡유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도 일본처럼 다 바꿔야 돼. 사상 플러스 기술 다 가져와야 된다고. 자, 그럼 우리 유교도 어떻게 해? 이거 하자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다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21세기 뭐야? 서양의 사상도 가져왔고 서양의 기술도 다 가져와 쓰잖아. 그렇잖아. 서양의 사상은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종교 다 가져왔잖아. 세상에 있는 종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잖아. 그 자본주의 들어와 있잖아. 기술 들어와 있잖아.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별거 아니에요. 네.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 비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정교과서에 나와요. 깡유이의 변법 자강은 국정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나와서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없어요. 네. 원체 영어 수학에 몰입하다 보니 까먹었겠지. 요거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유교 구신론, 왕양명 실기. 자신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자는 뜻이죠. 볼까요? 이 사람은 유학자이면서도 양명학자예요. 네. 한말의 대표적인 양명학자가 박은식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박은식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봐볼까요? 유교 성리학은 보세요. 유학, 성리학, 신분 자유를 인정하는 게 유학 성리학이에요. 양명학은요, 부정하잖아요. 뭘? 이걸 부정하잖아요. 왜? 봐봐. 이 세상에 저물주가 있다면 저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지. 신분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맞지 않나요? 그럼 결국 뭐야? 신분제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잖아요. 야, 니네들이 만든 거야, 신분제는. 니네 제도가 만든 거지. 다시 가자는 거야. 이게 뭐야? 양지론이야. 양지론. 성리학자들 어떻게 양명학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양명학을 받아들이자. 동명성황 일기, 주몽에 대한 얘기, 명림답부전, 청계소문제 등을 편찬하였다. 이건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명림답부전은 고구려의 명재상입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장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쿠데타 일으킨 인물입니다. 명림답부. 살짝 적어. 고구려 최초 쿠데타. 쿠데타 성공해서 왕을 바꾼 사람이에요. 청계소문전은 연개소문의 아들이 당나라에 몸을 의탁해요. 고구려가 망하자. 그리고 당나라의 벼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나라의 개국하신 분이 이연이에요. 이름이 이연. 그러면 그 사람이 피희 이름이나 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개소문 대신에 천자로 바꿔요. 그래서 천계소문이라고 이름을 바꾸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연개소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나라의 건국자 이연이야. 그 연자를 갈 수 없어서 연을 천으로 바꿨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현상. 희라고 하면서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왕의 이름을 피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세종대왕 검색해보세요. 휘는 이름이 이도다 이렇게 나온다고. 도다. 이름이 이도란 말이야. 세종대왕 이름이니까. 세종대왕 휘는 이도이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한자를 써요.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한자를 주로 써요. 조선왕실에서. 겹치지 않게끔. 자, 청계소문 왜인 줄 아시겠죠? 피현상. 이거 북한에서 잘 봤잖아. 김일성 하니까 다 김일성 이름 삭제되고, 그죠? 김정은은 다 사라지고, 우리 김정일 다 사라졌을 거 아니야. 이름 싹 삭제됐을 거 아니야. 그 자식들이 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적겠지. 북한 인민들이. 비읍, 시옷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채호. 별표 5개. 너무 많이 나와. 박은희도 별표 5개예요. 전체적으로 다. 신채호. 책입니다. 조선사 연구초. 낭사상을 주장하였으며, 낭은 하랑도입니다. 하랑도. 하랑도를 주장한 이유는 되게 진취적이다고 본다는 거예요. 신채호 입장은 되게 진취적이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묘청의 난을 낭가사상의 대표로 인정하였다. 묘청의 난을 낭가사상으로 되게 높게 평가했다. 되게 진취적인 사상을 봤다. 보통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신채호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묘청의 난이었습니다.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채호 생각은 달라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조선상고사. 원래는요, 신채호 선생이 잘 들어봐요. 성균관에 공부를 하면서 한 3, 4개월만 더 공부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의 교수로 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나라가 빼앗겨져요. 신채호 선생이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원래 성균관, 대학이겠죠. 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내 생활은 되게 편리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한 나라에 교수가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려요. 근데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요. 예전에 결혼을 좀 빨리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문제 처자식이 있어요. 일단 박차고 나온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어.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거냐. 경제적인 활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연재를 쓰기 시작한 거야. 우리 조선사를 좀 써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조선사를 갖다가 신문에다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미완성 원고로 나왔게 됐어요. 이게 가서, 그리고 나중에 연재가 끝나지도 않고 끝났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신문이 연재되게 되면은 그 신문을 모아서 책으로 단편집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돼? 원래 제목 뭐라 붙여야 되는 거야? 조선서가 맞겠지. 책이 언제 끝났다며, 완성됐다며. 그런데 중간에 끝났어요. 중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수습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백제 견훤이 후백제를 멸망하는 데까지 썼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목을 조선사 상고사로 조선사 자르시고 상고사 적어요. 이렇게 가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통째로 신채호 조선사 상고사. 여기다 무슨 말이지? 앞에 배경 모르고 결론만 딱 외워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배경 설명을 두고는, 이해 갔어요. 신문 연재가 끝나가는 책을 단행본을 나오려고 했더니 조선사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거잖아. 예. 결론까지 막 쓰지 못했으니까, 명말까지. 그러니까 조선상고사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면 안 되겠지. 조선상고사. 앞에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서문에.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비하는 타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열하게 싸운 내용의 기록이지 그냥 일상생활을 적는 게 아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신론. 시간, 공간, 인물, 역사적 3요소를 파악하고 민족주의 사계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독사신론. 독사. 잘라 이렇게.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국민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좀 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봐보세요. 독사신론이라는 이름 봐봐. 우리나라를 태운 사람을 태우면 뭐죠? 당군조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내용 뭐야? 기자조선이 거의 대부분. 지금은 이만조선이죠. 그 당시에 다 기자조선이고 지금 21세기 다 이만조선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 변한 진안하는 사만.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 제국 이렇게 왔다고. 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천 역사 되면 한 4,300년 되는데요. 한 4,300년 역사가 쫄딱 망했다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끝났나 봐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냐? 우리나라 다 망해버렸는데. 근데 희망을 주는 거야.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세워서 영원한 나라가 있냐고. 없잖아. 봐,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있잖아. 그러면 나라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야.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국호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야. 나라 이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대신 여기 살고 있는 누구는? 민족은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야.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나라라고 하는 거, 국호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게 없다. 봐라, 500년 역사도 봐. 새로운 나라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 이게 독사신론이에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신체호 독사신론. 짚을 알지도 못하고 독사신론 안겨봐. 어떻게?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해 갔지? 을지문덕, 이수진, 채도통정. 일종의 뭐지? 2인전들이잖아요. 이거 누구 읽으라고 하는 거죠? 2인전 여러분 성인대학교 읽나? 언제 읽어? 초등 때 읽잖아. 도서관에서 엄마 또는 학교 선생님이 숙제해 주잖아. 2인전 읽고 독후감 써라 하잖아요. 이들의 삶을 닮으라는 의미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읽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박은식도 2인전을 적었고 신채호도 2인전을 적었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에 이 두 사람과 섞여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어이씨 미치겠네. 책을 펴볼 수도 없잖아요. 심장인데. 암기합시다. 신채호를 이을 사람 최영장공뿐이다. 됐나요? 살짝 암기해버려요.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장공뿐이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머지는 다 박은식으로 틀면 돼. 이렇게. 하나만 외우면 돼. 암기상이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천희당 시야. 7급에 나왔던 거네요. 문학 비평락으로 천희당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썼어요. 옛날에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조선생명사는 별표 5개. 조선생명사는 별표 5개. 위월단의 김원봉 선생에 의해서 요구한 글을 1923년 1월달에 써줍니다. 내용, 민중에 의한 폭력을 강조.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빈출입니다. 정인보, 조선사연구을 조술, 정신, 을이 죽으면 곧 민족도 역사도 죽는다고 해서 을을 강조했다. 을에 조금만 치시면 됩니다. 신채호의 민족사관을 계승발전, 고대사를 연구했다. 양명학자이기도 하다. 박은식과 함께 한 말에. 미음번의 별표. 선생님 최근에 모의고사 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강희수장 빔을 일본 학자들이 애곡했습니다. 이걸 바로잡았다. 자, 정인보에 적습니다. 정인보, 발을정자, 바로잡았네요. 정인보가 이렇게 살짝. 여러분만의 팁을 가지고 풀면 돼. 발을정자잖아. 바로잡았는데, 강희수장 빔을 애곡하더니, 정인보, 이렇게. 왜? 지금은 기억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보거나 시험장 갈 때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인보가 강희수장 빔을 애곡한 걸 바로잡았네. 발을정자, 정인보. 살짝 해주시면 돼요. 문일평,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박다랑으로 후진 기후를 양성하기도 했다 정도. 문일평, 조선 심해 밑줄 그시고 세종대왕을 민족 대표로 했던 인물이 문일평. 대미 강경 50년사가 7, 8년 전에 국가제 기출이기도 해요. 얘들 그때 다 틀렸어요. 모의고사 낸 적도 없고 저도요. 그때 당시 강의할 때. 근데 떡하니 이게 나왔어요. 완전 박살났던 기억이 납니다. 백남은 조선사의 경제사 밑줄을 줬습니다. 역사 발전 순서 볼까요? 삼국 이전 원시공산 사회. 삼국시대, 즉 경제 주체가 누구냐 본다는 거예요. 경제 주체가 삼국시 노예가 경제 주체였다는 것. 통신라부터 조선까지 동양적 봉건사회.
즉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종들이 생산을 주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개항 이후에는 서양에 이식된 자본주의로 이식되었다. 이게 백남훈 선생의 저서 사회경제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원래 7급의 기출 매우 많이 나빴던 분인데 7년 전부터 9급의 전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사회경제사 백남훈의 전사회경제사 9급 전형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빈출이다. 빈출. 오른쪽 박극채 전석담 최근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물주기 합니다. 진단학회 갑니다. 연도 34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둘째 줄 순수학술연구단체 순수학술연구단체 그 다음 실증사학의 역학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주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그 진단학교는 어떻게 실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 이걸 실증사학이라고 불러. 즉 객관화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반문하는 거야. 철저한 문헌고증 통해서 책을 기록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병독, 고유섭, 이병기, 이상백, 이윤재, 문일평, 손진태, 차연배 등이 만든 게 진단학회입니다. 1934년에. 조선학 운동합니다. 안재홍이 다산 정량에 서거 99년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100년 되는 거야. 그럼 다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의 침략에 놀아나고 있지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가 누구냐? 다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밑에 실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다산이 살았던 시기를 우리는 실학자라고 얘기하고 그때 학문에 들어가서 우리 실학이라고 하자.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그 시대 18세기에 현실에 눈을 뜨고 현실의 계획을 부르짖던 사람을 우리는 실학자라고 얘기하자. 단어가 처음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학자에 대한 얘기. 또 실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정약용의 책이 대략 한 500여 권이라고 그러죠. 그 책을 다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유당 전서예요. 정약용 쓴 책이 아니야, 이거. 정약용의 500여 권의 책을 썸머리했다, 정리했다, 요약했다. 이걸 여유당 전서라고 한다. 그 정약용 선생의 서가 이제 다음 연도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진단학회에서 협조가 받아서 조선학 운동을 하게 되었다. 잠시 좀 쉴까요? 좀 쉬겠습니다. You guys want to